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면접점 준비사항 또 강의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하루 전에 챙겨준다. 하루 전에 여러분들 잘 챙기셔서 수험장에 일찍 가셔서 또 마음에 다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좀 여유 있는 시간 가지십시오. 집에 있어봤자 긴장됩니다. 수험표, 신분증 미리미리 챙겨두시고요. 대기 시간에 볼 요약표는 뭐 우리 청년부 카페에서 합격 선물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죠. 기타 필요한 서류들 뭐 메모장이라든지 볼펜, 뭐 연필 이런 것도 챙기신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추가합니다. 5번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관더라. 우리 청준모 회원 여러분께서는 필기시험에 다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으십시오. 믿음 천국. 믿을 때 천국이 옵니다. 자기 스스로 믿고 또 하나님께도 믿음 천국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반드시 합격이 이루어질 겁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피그말 이론 이론 여러분 1차 필기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 공부가 내 삶의 체화가 돼야 돼요.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유익균이 돼야 돼요. 유익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또 뭐 행동주의 이론, 게스탈트 이론, 모든 이론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불안해, 불안, 불신, 미래에 얘기된 불안. 혹시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이 불안, 불신이 가장 문제점이에요. 이걸 해소하는 게 상담 이론인데 이 인간의 문제점을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불안, 불신, 백신이 뭐예요? 믿으면 되지. 믿음 천국. 믿으면 돼요. 나는 합격이다. 믿는 연습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불신의 해결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오고 불신이 오는 겁니다. 면접시험 불안해요. 뭐가 나올지 불안해요. 이런 분들은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안 때문에 불안. 그럼 답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어야 돼요. 그래. 교수님이 10일만 공부하면 합격이라고 했어. 10일 동안 그냥 소파에 누워서 동영상 보면 합격이지. 즐기십시오. 왜 못 즐겨요? 이 못 즐기는 사람의 큰 특징은 기우란 뜻은 이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초가집에서 못 나왔어요. 중국의 기우라는 사람이. 이 하늘이 무너지면 초가집도 무너지고 죽는데 걱정 때문에 못 나와요. 벼락 맞을까봐 못 나와. 비 와서 비 맞아 죽을까봐 못 나와. 눈 오면 눈 맞아 죽을까봐 못 나와. 바람 불면 바람에 날아갈까봐 못 나와. 이런 기우예요, 기우. 쓸데없는 걱정. 인생의 80%는 대부분이 다 쓸데없는 불안과 불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나 합격이야. 즐기자. 이렇게 믿으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믿음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믿음도 노력이 필요하고 믿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신을 믿어요? 나를 믿고 나를 믿는 마음 연습으로 또 신을 믿고 믿는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 나는 합격이야 이렇게 믿으십시오. 제발 좀 부탁이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구호 외치세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우세요. 믿으면 합격이다. 100% 합격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별로 상담 개입 방법을 정리하여 외운다. 사례가 달라지는 접근 방식은 유사하시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의 유형별 개입 방법을 정리한다. 이런 건 1차에 여러분 필기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기에는 정답이 있지만요. 실기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가면 이론이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로저스, 얘나 앨리스, 얘나 백, 얘나 이런 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거의 특징만 조금 포인트만 따서 그냥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면접 답변은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요. 그냥 말장난만 잘하면 된다. 면접은 뭐예요? 말장난이다. 말장난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이렇게 심각해요. 면접 공부가. 뭘 이렇게 긴장할 게 뭐가, 뭘 긴장해? 그냥 말장난만 하면 되는데. 면접관 뭐 지가 다 알아요? 걔도 몰라요. 그냥 말장난에 그냥 타당한 답만 하면 됩니다. 뭐 긴장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뭐가 걱정되고 뭐가 긴장돼요. 그냥 말장난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로저스 하나 딱 말꼬리 잡아요. 로저스 뭐예요? 기억나는 거. 일무공, 일치성, 진실하게, 무조건적 수용하고 공감적 이해해라. 이런 거 하나 잡아서 내 남자의 문제점이 나오면 내 남자의 마음을 공감하고요. 내 남자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해서 내 남자의 진실한 태도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하면 얼마나 쉬워 이런 거. 그리고 인간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이런 거 주절주절 하면 아니 10시간이 나오겠네요. 그럼 일무공 특징. 두 번째,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또 세 번째, 잠재 능력을 개발시킨다. 우리 기본수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은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여기선 청소년 중심이겠죠. 그럼 청소년들의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으로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공감해주고 입장을 무조건 수용해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며 청소년들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마중물 역할을 할 때는 잠재 능력, 청소년들은 잠재 능력이 모두 있다고 봅니다. 그 잠재 능력을 못 끄집어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내담자 상담 기법으로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완전히 충분히 기능한 사람일수록 도와주겠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나요? 오케이.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그렇죠.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이론이라고도 하고 합리정서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상담 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앨리스의 상담 기법을 적용으로 보면 A, B, C, D, E, F인데 A 선행 사건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담자의 결정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D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이 효과를 내서 새로운 감정으로 도출시키는 이런 앨리스의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를 상담하겠습니다. 와 아름다워라 이렇게 근데 잘난 척한다가 A, fact and B, very fat 영어 쓰고 this fat 이렇게 하면 좀 재수 없어요. 영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걸 주저리 하고 그러면 나는 또 자동적 사고로 뽑을까? 인간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고가 있는데 부정적 사고와 또 비판적 사고와 비관적 사고와 염세주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자동적 사고의 세 가지의 인지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저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수정시키고 이렇게 또 주절 또 엮고 말꼬리라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또 백의 인지치료는 인지적 오류에 해당되며 인지오류라는 것은 그때는 대가리 오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면접 볼 때는 그러면 좀 안 됩니다. 김덕희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데 인지는 대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치료하고 대가리를 홀딱 뒤집어야 됩니다. 이러면 면접은 좀 거시기해요. 그 정도 인지 능력은 있으시죠? 백의 인지치료는 백의 사고의 능력에 대한 치료로서 그래서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 흑백 논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의적 해석, 임의적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선택적 추정화에 대해서 이런 걸 줄줄 엮어서 그냥
말장난하면 돼. 말장난. 쓰는 거는 실기시험은 글짓기고 면접은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치료를 하겠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하면 뭐 행동주의에서 뭐 깊이 갈 것도 없으니까 그냥 너무 가서 뭐 강화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필기시험이고 그냥 내 남자의 조작적 조건이란 강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 남자의 강화, 뭐 모델링이나 행동주의 기본적인 행동, 이 강화에 나오는 건 이제 강화가 나오는 건 주로 빼는 게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강화라는 게 행동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내 남자의 강화, 그래서 긍정적 강화를 통해서 뭐 동기부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주절주절 쓰면 답이겠죠. 또 벌새, 겔라트. 형태주의 상담에서 내 남자가 갖고 있는 여기서는 미해결 과제죠. 미해결 과제 문제점이 미해결 과제 내 남자가 갖고 있는 미해결 과제를 비인지적 기법이나 어떤 또 욕구와 감정의 자각과 통찰을 통해서 내 남자의 측면을 통해서 그래서 내 남자의 미해결 과제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는 뭐 상담 기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주절주절 나오고요. 뭐 또 저는 현실주의, 웨글레스과 글래스의 현실주의 이론에서 WTEP의 과정을 통해서 내 남자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계획과 평가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는 상담 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취하면 상담자가 아름다워라. 얘를 써도 좋고 얘를 써도 좋고 그냥 이런 기본적인 틀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저는 다 까먹었어요. 그런 분들은 동영상 보면 돼요. 동영상 각 파트별로 상담 이런 동영상 보게 되면 각 파트별로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좀 불안하신 분들은 집단 상담에 기초하고 상담 이론을 한번 더 보십시오.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다른 과목 다 봐야지 하는 것도 헛발질이에요. 상담 이론이 가장 중요하고 집단 상담의 기초 이 두 과목만 내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지라고 하면 내면의 불안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저는 한 번 더 이론을 체계를 잡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의 기초 강의를 한번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제가 강의할 때 다 뽑아드렸어요. 인간 중심 상담은 비지시적 상담으로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상담의 이론 기법이다. 상담사의 태도로서는 일무공, 진실성과 일치성을 진실적으로 합니다.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내 남자를 케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줄줄 나와서 이런 이론들 갖고 말장난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말장난이 전문적인 면접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뭐 합리적 정도 다 외울 거 없어요. 내 남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정서적 상담 이론을 통해서 저는 내 남자의 치료 접근법을 실시하겠습니다. 내 남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있는데 이걸 A, B, C, D, E 이런 선행 사건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저는 내 남자의 상담 이론을 풀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아름다운 말장난이 형성되는 거죠. 실제 면접 상황을 만들어 본다. 그래서 친구나 부모님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카페에 우리 함께 면접 연습할까요? 그래서 만나갖고 뭐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그냥 농담도 하면서 힐링하면서 김덕기 교수님 강의 정말 웃기죠? 맞아요. 골 때려요. 아주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리 조금 서로 면접 피드백 할까요? 뭐 카페에서 서로 얘기해서 제가 지금 면접 강의에 질문할게요. 이렇게 해서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 기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낸단단들 한번 상담을 해볼까요? 그러면 말장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너무 잘했어요. 이제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고요. 연습하는 거죠. 리허설.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태도나 답변을 수정한다. 그렇죠. 내가 답변했는데 옆에 대답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컨닝하는 거예요. 답변을 저거 아름다운데 나 저거 써먹어야지. 지금 내가 준비한 답변에다가 내가 준비한 답법이 예를 들면 백의 인지치료인데 인지치료에서 여기에서 뭐가 좀 멋진 단어를 추상해요. 여기다가 내 걸 저기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 요령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피한다. 전문적인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담 능력이 있느냐 없냐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거지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대학원 박사과정도 아니고 어떤 실무에서 승진 시험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기초적인 능력이 업무 능력이 있냐 없냐 기초 업무 역량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갈 필요 없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전문적인 용어 사용하면 재수 없어요. 우리 대학교 교수들도 워크숍 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석에서도 뭐 레벨의 갭이 생겨서 뭐 소셜 포지션에 뭐 이거 진짜 재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갑질하려고 하면 그거 마이너스예요. 뭐하러 갑질하려고 그래요. 너무 잘난 척하면요 갑질해요. 또 물어보세요. 영어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탈락이야 탈락. 제가 영어로 대답할게요. 탈락이에요. 그래서 갑질하지 말자. 면접관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양, 태도, 상담사로서의 자질, 공감 능력, 객관성 이런 것들만 보면 합당합니다. 그래서 5점이에요. 5점. 정말 이상하게 물어보면 1점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은 1점. 갑질. 2점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면접 준비를 잘 못한 사람들은 2점. 2점이 많으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3점 기본, 3점 맞다가 뭐 5점 맞고 또 5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 있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의 면접 과정은 기본적인 소양, 성격,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내가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소양이 있구나.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성격이면 그냥 원만한 상담사의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 태도면 그냥 객관성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즉, 뭐가 안 나면 돼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지랄 맞지 않으면 돼요. 근데 어디 가면 지랄 맞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속되게 말하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어느 집단에 가도 또라이는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 같은 반에 보면 항상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라이가 있어요. 그런 또라이의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만 있으면 된다. 이건 이제 현재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아들러의 스프의 침 뱉기 이런 건 잘 안 하거든요. 시험 볼 때. 면접관이 너 스프의 침 뱉기 알았어. 꼬치꼬치 파고들어요. 스프의 침 뱉기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발등 찍는 거예요.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아들러를 하고 싶다. 그럼 아들러의 상담 기법이 뭐예요? 아들러 하면 가장 기본이 사회적 관심 아니에요. 사회적 관심. 그 다음에 열등감. 우월감 주고. 내 남자의 이런 열등감을 이 우월감 있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사회적 관심이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저는 그런 상담 기법을 쓰겠습니다. 요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아들러 개인주의 갖고도. 그럼 어떻게 했고요? 사회적 관심. 두 번째, 열등감, 우월감 추구. 그래서 격려, 칭찬하기. 이런 걸로 충분히 설명하는데 굳이 스프의 침을 왜 뱉어 지가. 이런 거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이런 거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본적인 선에서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어 표현이나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스탠다드, 뭐 프로세스, 뭐 카테고리, 스탠다드 이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카테고리, 뭐 스탠다드, 뭐 이런 거 쓰지 마요. 이거 갑질 재수 없어요. 이거 이러면 면접관이 싫어요. 왜? 면접관 앞에서 까부는 거 아니야.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상담인에서 영어 시킬 경우 좀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요. 이것도 굳이 할 거 없어요. 뭐 원초와 투사 이런 것도 굳이 할 거 없습니다. 깊이 안 들어가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겸손한테 제 생각에는 뭐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앞사람이 내 남자가 우울증은 어떤 경우에서 그래서 앞사람은 답변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재수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답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면 상식을 배워야 돼요. 상담사면 안 돼요. 상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겸손한 자세도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지혜를 보는 거예요, 지혜. 이 사람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꽝이에요. 지식은 배우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데 뭐 1차적으로 면접에 합격했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기본을 바탕으로 지혜, 태도를 보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는 척하지 말라. 너무 학자와 학설 이론에서 상담 피드백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한 게 지금 이거예요. 제일 불안을 느끼는 게 이거.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야겠다. 완벽히 대답을 해야 된다. 어려운 거 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때문에 자꾸 학자와 학설을 이론을 또 외우고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외워서 대답해봐요. 이거 헛발질해요. 진짜 스프에 침 뱉기예요. 진짜 지발등 찍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스프에 침 뱉기라는 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발등을 찍는 거예요. 원래 스프에 침 뱉기는 기본적인 상담 이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가지 말라 이거죠.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 법 결론으로서 먼저 이건 미괄식이죠.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나누고 파생적인 걸 내려간다. 중원부원처럼 그냥 쭉 얘기하다가 앞뒤에 막 두서 엎지하다가 맨 마지막 이렇습니다 하면 사람 질려버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야 돼요. 먼저 결론을 먼저 딱 얘기하고 부연으로 내려간다. 면접관의 질문에 긴장한 나머지 결론 없이 쭉 중원부원 다음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떨려 죽겠네. 이러면 떨어져요. 그 말을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면 돼요. 말을 떨 수도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면접관 갈 때 저는 떨리는 답이 더 좋더라고요. 떨리는 게 인간적이에요. 내 남자 기법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 떨려가고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인간적이에요. 예, 괜찮습니다. 계속 하시죠. 자, 내 남자 또 물어보세요. 오케이. 비지적 상담 이론으로서 칼 러저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1938년 8월에 주장하겠죠? 면접관 알고 계시나요? 이러면 빵이에요, 최소. 그러면 까불어라 한번 더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물어볼까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아론 백 인지 치료 백이죠, 백. 이렇게 하면 진짜 백이에요, 백. 그래서 너무 중원부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선에서 대답해라. 옆 사람의 답변을 참고한다.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잘 듣고 경청하고, 경청하는 태도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잘 듣고 참고해서요.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비스무리해도 상관없다. 또 그대로 옆 사람하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감점해요. 저도 옆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자신만의 접근 방법, 해결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과 해결 방법이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태도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이제 면접을 할 때의 사례입니다. 이런 질문을 면접관이 많이 해요. 이게 면접관의 질문한 단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기업체 면접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가 이렇습니다. 현재 새벽 2시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이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저는 철저하게 신호를 지킵니다. 새벽 2시고 사람이 없더라도 신호등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면접관에 또 이제 압박 질문 들어가요. 아니 지금 새벽 2시고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답답하지 않나요? 왜 안 지나가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럼 또 제 대답이 또 틀렸군요. 지나갈게요. 또 이러면 또 중언부언이에요. 여기 물어보는 질문성이 있거든요. 정답은 이거예요. 신호등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주변을 살핀 다음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건 융통성의 일부분이거든요. 융통성이냐 정직성이냐, 이 사람이 융통성인 성향이냐 정직성의 성향이냐 도덕성의 성향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울기를 물어보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타당도 있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상담사들은 융통성이 더 플러스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별로 사람별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공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다가 직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구해야죠. 무조건 저는 일무공이에요. 무조건 저는 비지적이에요. 무조건 그랬으면 공감적 다 받아줘요. 뭐 지가 받아요? 다 받아주게. 다 받아주다가 죽을 수 있어요, 상담사.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뭐 처음에는 상담 초기에는 인간 중심 상담으로 적게 됐다가 상담 중기에는 뭐 게스탈트로 해서 상담 말기에는 현실주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섞으면 뭐 이렇게 아름답겠죠. 저는 교수님 일은 너무 많은 거 복잡해요. 그러면 행동주의 하나를 가세요. 내 남자의 문제점은 불안과 갈등이라고 봅니다. 내 남자의 내면적 불안을 체계적 둔감법으로 둔감화시키고 주장을 통해서 내 남자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행동주의 기법으로 접근해서 내 남자를 상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막 엮어서 쩌이져서 행동주의 나가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강화, 뭐 동기부여, 정적 강화, 막 칭찬,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에서 내 남자가 근육 이완을 시켜서 먼저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의 순서에 약한 부분부터 점점 강화시켜서 단계를 올려서 내 남자의 불안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래도 상담자로서 공부했네. 많이 알고 있네. 알았어. 점수 줄게 5점. 5점은 조금 더 뭐 약간 거시기 한가? 그래 알았어. 4점은 줄게. 이렇게 삭격하는 겁니다. 행동주의가 뭘까요? 이러면 1점이겠죠. 자신이 확신하는 경우에는 옆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비판하거나 틀렸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적질을 하면 아주 안 돼. 지적질, 비판 이런 갑질하면 삑살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 자신의 견해가 다른 점만 저는 이렇게 생각. 15번 분께서는 아주 잘 생각의 말씀을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런 다양성을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번 틀렸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답변을 수정하나 뭐 이런 거 면접관에게 부정적 인상을 줘요. 부정적. 인상 알죠? 인상이 뭐라고 했어요? 인성이다. 결국은 면접은 두 가지 봐요. 면접은 간단해요. 인성 플러스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직무 수행. 모든 면접은. 인성은 뭐예요? 친밀감, 호감도, 타인과의 조화 이런 겁니다. 인성. 이런 성격이 있냐 없냐 이걸 태도를 보는 인성. 예를 들게 또 이런. 만약에 회사에요. 비가 주룩주룩 와요. 비가 오고 그러면 오늘 비도 오는데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요? 점심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네. 저는 짬뽕 우리 중국집 가요. 그러면 싫어요. 탄수화물 똥배 나와요. 한식 먹으러 가요. 한식도 탄수화물 들어가죠. 하여튼 그런 사람은 재수 없어요. 일은 끼깔나게 잘하지만 이런 사람은 직장생활 오래 못해요. 근데 인성은 엄청 좋아요. 언니 제가 도시락 싸왔어. 언니 너무 좋아. 그래서 PPT는 난 못 만들어. 언니가 만들어줘. 이런 사람들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직무 수행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인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상담사기 때문에 상담사로서의 인성 자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소양을 갖고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게 인성이에요. 이런 걸 그냥 말장난 주얼주얼 섞으면 돼요.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은 뭐예요? 전문적인 상담가니까 상담가로서의 상담에 대한 이론, 접근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냐 없냐 또 따뜻한 내담자를 감쌀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냐 없냐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하면 100% 합격이다. 간단합니다. 간단.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래 저거 나 할 수 있어. 그냥 동영상 지금 면접 동영상 그냥 누워서 쓸 것도 없어요. 한 10번 보면 자동 뽕으로 나와요. 그래도 불안한 사람은 아까처럼 그냥 동영상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의 기초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틀어놓고 들으세요. 들으면서 그 말을 자꾸 따라서 하면 그게 내 언어가 되는 겁니다. 언어라는 목소리가 분명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마스크를 쓰고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면접이. 그러면 마스크 쓰고 그러면 면접관이 못 알아들어요. 상담할 때도 저런 식으로 하겠구나. 그러면 탈락해요. 내 남자 상담이요. 그래서 잘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안 돼요. 내 남자 상담 기법을 통해서 저는 비지적 상담으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초점을 벗어난다. 초점이 인데 엉뚱한 게 뭐 개인적인 집안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드라마 얘기하고 애매모호한 답변. 그럴까 아닐까요? 뭐 맞을까 안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장황 뭐 중구난방하게 성의가 없는 아주 짧은 좋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건 다 상식이니까 이런 것들 성실한 태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과 상급의 사례 및 질문차에 또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